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제외 화법으로 너어체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너어체를 과연 언제 써야 하는 건지, 내 상황에서 써야 하는 건지, 그리고 제외 이후엔 안 써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궁금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블로그엔 제가 다 써놨던 내용이긴 한데 그 블로그를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유튜브에서도 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너어체가 뭐냐 이거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너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 정확한 공식 명칭은 나어 너어예요. 그래서 제 나어와 너어로 나눠지는 개념인 거고, 이제 많은 내담자분들이 이제 애칭으로 너어체, 나어체 이런 단어들을 쓰시기 시작을 하셔서 저희도 사실은 너어체라는 말들을 쓰기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너어체로 검색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너어만 얘기를 하면은 너어체라고 검색하실 때 안 나오니까 그래서 너어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 나어너가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나어는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화법이죠. 보통 사람들이 너는 그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걸 물어보니까 그럼 내 생각은 이래라고 말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려고 하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방식이 나어예요. 그리고 너어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입장을 내가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 입장에 내가 선 사람처럼 얘기를 해주는 방식이 너어거든요. 그리고 요게 제외 상황에서는 어떤 이유로 너어를 쓰고 나어를 써야 되는지 이걸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한다면, 자, 일단은 이별을 했어요. 그리고 난 재회를 하고 싶어요. 그 입장에서는 보통은 나어를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나어는 언제 말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사람들이 내 의견을 궁금해 할 때, 그래서 내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 나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별 상황에서는 상대분이 내 입장을 궁금해 하나요? 내 감정을 듣고자 하나요? 내가 앞으로 무슨 계획인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이런 걸 듣고자 하나요? 그걸 들어주고 싶었으면 사실 이별을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이별을 결정을 한 거고,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상대분한테 나어록에서 말을 한다는 건 상대분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억지로 전달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대화가 과연 즐거울까요? 이 대화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분들이 재회는 진심으로 하는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진심은 너무나 다시 만나고 싶은 거, 지금 당장 네가 없어서 너무 아픈 거 이런 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진심이 상대분한테 듣고 싶은 진심일까요? 이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상대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입장이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이 연애가 내 생활과 병행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치고 힘들어서 이별을 통보하는 사람한테 내 힘든 감정까지 알아달라고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배려심이 좋은,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할 만한 그런 동반자로 보일까? 그게 아니라면 왜 다시 만나야 될까? 그쵸? 연애라는 거는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뒤따라오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도 감정은 서로 남아있지만 이별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감정만으로 연애가 안 된단 말이야. 현실이 너무나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이별을 한 게 훨씬 서로에게 행복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별을 생각을 하고 이별을 통보하게 되거든요. 상대분 입장에서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게 훨씬 행복할 거라고 느꼈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계속해서 나는 널 사랑한다, 나는 너와 계속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 의미가 없는 거죠. 너가 혼자 다시 만나고 싶고 너가 혼자 다시 사랑을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불행할 건데 그럼 이걸 왜 연애를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다시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야 상대가 너무 좋으니까 같이 하기만 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상대분이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내 입장만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너무 이기적인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너무 지금 이 사랑의 감정에 빠져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와서 상대분 입장에선 뭘 원하는 건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그분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그래서 나와 너를 얘기를 드리다가 재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지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게 됐는데 다시 한번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와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나와는 보통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별을 하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다시 잘할게. 우리 다시 만나자.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줄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나와를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이별을 결심한 분들이 거절을 해요. 아니야 네가 미안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우리가 안 맞았던 건데. 그냥 미안할 필요도 없고 네가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린 여기서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아. 이제 연락 보내지 마. 이런 식으로 거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할 말이 사실은 없잖아 별로. 그쵸? 그래서 나와 같은 경우는 상대의 거절을 계속해서 부르는 말이 돼요. 이별 상황에서는. 왜냐면은 상대분은 내 입장을 안 궁금해 하거든. 그래서 진심을 전한다라는 게 사실 이별 상황에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 싶었을 말들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너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저희가 너라는 거를 내담자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다들 너무나 놀라워하세요. 물론 지금 너체가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혹은 블로그나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보고 유추를 해서 대충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배우시지 않았는데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정확한 너를 알고 계시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 받으신 분들은 전부 다 아시겠지만 너 한 번 제대로 배우는데 최소한 1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제 단회 상담에서는 너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4, 50분 정도에 압축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을 엑기스만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이후에 후속 상담이나 플랜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잘 사용하실 수 있게 좀 알려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너를 제대로 아시는 데에만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말로 설명드리는데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도 그리고 칼럼으로도 풀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고 그래서 사실은 책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지금 책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 또 상담을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데 상담을 해야 되냐 책을 써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죠. 저희도 시간은 하루에 똑같이 24시간이니까 어쨌든 이 너라는 게 사실은 아시려면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화법이기는 해요. 결국 쉽진 않아요. 우리가 안 해봤던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너라는 거는 저희가 상담에서 형식을 알려드리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정말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너를 잘 쓰는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배려심이 있고 함께 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제외가 되는 거긴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희가 이제 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연애 자격에서는 너만 가지고 제외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상담 받으신 분들은 아시죠? 너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너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정말 상대가 나랑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쓰는 대화 솔루션인 거지 사실은 너는 이거 말고도 결합해야 되는 솔루션이 되게 많아요. 게임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의 상대가 몹인 거예요. 내가 얘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너는 사실은 화살에 불과해요.
우리가 화살만 쏴가지고 보스몹을 이길 수 있을까? 아니란 말이야. 거기에 맞는 룬 같은 것도 껴야 될 거고, 혹은 이제 이 보스몹을 특정 위치로 데려가야만 거기서 죽는 보스몹도 있을 거고,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회를 몹을 죽이는 좀 그런 게임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너는 정말 기본템에 불과해요. 진짜 기본 아이템이야. 이 기본 아이템을 내가 얼마나 잡고자 하는 몬스터에 잘 맞게, 그쵸? 만들어 가느냐는 여러분들 하시기에 많이 달려있긴 하거든요. 어떤 솔루션이랑 결합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 속성에 맞게 너도 속성을 바꿔줘야 돼. 그래서 어쨌든 너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부분이고, 한편으로 이제 너 같은 경우가 언제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별에서는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할 때 써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별 후 재회를 해야 되는데 나어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상대가 내 입장을 들으려고 할 때예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 예를 들어 특히 상대가 나한테 오해를 한 거야. 네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행동을 하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대분한테 사실은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좀 해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분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나어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내 입장을 궁금해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내 입장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별을 결심했다는 거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랑은 이별하고 싶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선 또 너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상대분이 나를 오해하고 있어서 이별을 한 경우에는 나어를 좀 섞어줘야 돼요. 근데 얼마나 섞어줘야 하는지, 너와 나와의 비율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이 부분은 이제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 보고 이걸 배합을 해줘야 되거든요, 비율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너어만 써야 되는 게 아닌 게, 그래서 저희가 나어너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생님들 첨삭해주신 너어톡을 보면 나어도 섞여있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너어랑 나어는 하나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섞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우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쓰는 나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건 잘못되셨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매력적이지 않은 나어를 쓰시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책 같은 경우는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쓰지 말아야 될 나어가 있고 너어톡에서 써야 되는 나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봐주실 거고, 여러분들은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너 1단계에서 4단계부터 잘 연습을 하시는 게 초기에는 좀 중요하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서두가 길었던 내용인 것 같기는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너어체는 언제 써야 할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 나에게 감정이 상한 상대가 대화를 안 하려고 할 때 씁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풀어줘야지 대화가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감정이 막 힘들게 쌓여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상대 말을 안 들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 지금 너무나 울고만 싶을 때를 생각을 해봐요. 누가 말을 하면 들리던가요? 안 들리죠? 그 상태에서 대화를 하려고 했을 때 필요한 게 너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상대가 속 얘기를 잘 안 하는 타입일 때, 하지만 대화가 필요할 때, 그럴 때 너어를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건 속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속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대화 자체에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특히 깊은 대화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깊은 대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에게는 해가 없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 너어가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상대가 단호하게 이별을 말을 할 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경우일 거예요. 이럴 때 너어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긴 말은 안 할게요. 다만 상대 입장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그래야 상대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은 안 궁금한데 상대의 입장을 여러분이 말을 한다고 하면 그런 건 굉장히 좀 예상치 못한 일이고 좀 귀를 기울일만 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별을 하는 이유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네가 내 입장을 모를 것 같아서 설명하기조차 포기를 하고 그냥 관계를 끝내겠다는 생각인 건데,
여러분이 설명도 안 했던 내 입장을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변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어만 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상대분 심리를 모르는데 너어만 형식에 맞춰서 쓰잖아? 그럼 솔직히 헛소리 돼요. 헛소리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분 심리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분 심리를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너어를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상대분 심리만 알잖아? 그럼 예를 들어 이런 말이 나와요.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어. 이런 말이 나오거든? 나 이제야 느꼈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좀 알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잖아. 그럼 상대분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네가 알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하실래요? 나어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안 하려는 사람한테 썼을 때는 공격이 나오는 화법이기 때문에 이 공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너어를 쓰시는 거예요. 이 공격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멘붕을 하잖아요. 멘붕하면 그 다음 대화가 어렵잖아. 그럼 그렇게 대화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그런 상태를 상대가 본다면 우린 어차피 대화가 안 되네, 이것만 확인을 하게 만들 뿐이거든요. 그럼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어를 쓰는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상대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만 할 때, 예를 들어서 상대분이 뭔가 되게 매너가 없는 행동을 했어.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나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이럴 것 같고, 이게 상대분한테 있어서 평판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 이건 누군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그냥 원색적으로 지적을 하면 상대가 기분이 좋고 이걸 받아들일까? 아니란 말이야. 이럴 땐 또 너어를 써줘야 돼요. 왜 내가 너의 말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상대분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납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좀 배려하는 화법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너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너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상대분이 좀 지나치게 원색적으로 말을 해서 싸가지가 없을 때 소위 나쁜 남자 나쁜 여자일 때.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상대분의 인성을 가치 있게 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만 보기 때문에 상대분이 나한테 정말 인성적으로 잘 대해주고 배려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이걸로 후품이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너어가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너어가 통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그런 분들이랑 재회를 해야 될까요? 요거도 생각을 해보실 문제예요.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랑 연애를 했을 때 뭐가 좋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상대분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경우인데, 좋은 성품보다는 좀 재력이나 외모만 보는 유형인 경우, 그랬을 때는 사실은 좋은 성품을 보여줘 봤자, 아, 얘가 이런 점은 참 좋지만 난 돈 많은 사람이 좋은데, 아, 난 진짜 이쁜 여자, 어린 여자가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럴 때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돈이 많아지거나 외모가 정말 뛰어나시거나,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누구보다 돈이 많고 그 누구보다 예뻐지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이럴 땐 사실은 너어가 안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랑 연애를 하는 게 정말 괜찮을지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력이야. 내가 어떻게든 노력을 하면 그분이 만날 수 있는 그 누구보다 내가 재력이 많아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 외모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잘 꾸미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 수 있잖아요. 우린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어린 사람들에 대한 경쟁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외모만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이가 들면 외모가 어린 사람들한테로 관심이 넘어가기 때문에 굳이 재회를 해야 될까? 해봤자 다시 헤어지는 게 불보듯 뻔한데, 그쵸? 요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내가 너무 매달려서 상대분이 정말 혐오와 공포 반응까지 나온 경우, 이런 경우가 좀 힘들기는 해요. 이때 이제 혐오 반응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단호한 것만 보고 혐오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혐오는 기본적으로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 정도 수준의 반응을 했을 때 혐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랑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산다는 것 자체가 역겨워. 뭐 예를 들어 요 정도 말이 나와야 돼. 진짜 내가 너라는 인간이랑 엮였다는 게 진짜 나 자신이 혐오스럽다. 뭐 요 정도 수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를 거의 징그러워하고 역겨워하고 요 정도 수준의 반응이 나왔을 때를 혐오 반응이라고 부르고, 그게 아닌 거는 사실은 혐오까지는 아니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바퀴벌레나 지렁이 보듯이 봐야 돼. 그런 게 아닌 이상은 혐오는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혐오 반응도 저희가 풀어드리기도 해요. 100% 다 푸는 건 아니지만 풀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너가 필요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보통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낫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너를 쓰긴 해야 돼요. 진짜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하면. 다만 좀 해결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거기까지 매달리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경우가 사실은 상담을 안 받아도 제외가 될 것 같은 경우예요. 이건 뭐냐면, 너가 필요한 이유는 상대가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별 상황이긴 하지만 상대가 내 말을 들어줘. 나한테 질문도 해. 자꾸 내 의견을 궁금해해. 그리고 우리가 친구처럼이라도 대화가 되게 잘 돼.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너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알아서 제외가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그냥 친구 사이로만 남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사실은 뭔가 한 끗이 부족한 거예요. 좀 그분 입장에서 뭔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안 풀리고 있을 때 제외가 안 되고 그냥 친구 사이로 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그냥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뭔지 요거 하나만 제대로 듣고 가셔도 제외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화가 잘 되고 있을 때 너가 그렇게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럴 때는 너를 별로 잘 안 알려드려요. 정말 너무 난 궁금해서 상담을 받으러 왔다, 이런 분들 아닌 이상은 너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 때문에 솔루션을 너로 안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만약에 재회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너를 써야 되냐 말아야 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너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 인내심을 깎아서 쓰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인내심은 지난번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상대에게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인내심이라고, 그리고 한정자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내심을 깎아서 너를 써주는 순간 나는 사실 상대한테 그만큼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는 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실 잘 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지내고 있을 때는 너를 많이 안 쓰게 돼요. 다만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뭔가 맺힌 게 있어 보이고 그걸 잘 풀어주고 싶을 때 이럴 땐 너를 써야겠지. 혹은 내가 정말 난 배려심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날 놓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좀 이런 효과를 주고 싶을 땐 한 번씩 너를 써줘서 내 배려심을 좀 어필을 해주는 그런 거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너는 정말 꼭 필요한 상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그런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많이 안 쓰시는 게 좋기는 해요. 굳이 많이 쓰실 필요가 없기는 하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 정도로 얘기를 드릴게요. 좀 궁금하셨던 부분 많이 해소가 되셨나요? 들으시면서 오히려 질문이 많이 생기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만약에 나는 그냥 너를 알아야 될 것 같다, 댓글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좀 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급상담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진단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안내 부분 나가니까 진단지 제출해 주시고 카톡 연락 주시면 되고, 특히 제가 급상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분들은 카톡으로 저 급상담 하고 싶어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찬찬히 봐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저 또한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리겠습니다.